안녕하세요. 양덕 열린 한의원 윤동혁 원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서 심한 통증 느끼고 계신가요? 그럼 먼저 족저근막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족저근막은 종골 기시부에서 발바닥 앞쪽에 붙어있는 섬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꺼운 막인데요. 이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을 입으면서 염증이 발생하여 주로 이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 부릅니다. 족저근막염 발생 시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발 뒤꿈치 부위에 있는 이 족근골 중 하나로 종골이라는 부위, 요 뒤꿈치 안쪽에서부터 발생하는 통증과 압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원인은 잠을 자는 사이에 족저근막 부위는 자연스럽게 수축한 상태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발을 디딜 때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약한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족저근막이 붙어있는 부위가 발 뒤꿈치라서 그 부위에서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또 장기간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면 발바닥 전체적으로 뻣뻣함이 나타나고 지속적인 부하가 이어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는 활동이 없다가 어느 날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은 활동을 한 경우, 두 번째 마라톤이나 조깅, 에어로빅, 등산, 계단 오르기 등을 과도하게 한 경우, 세 번째로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발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넷째 작업화, 안전화처럼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하이힐을 장시간 신었을 때, 마지막으로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거나 평소 과체중으로 발에 과도한 부하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다섯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족저근막염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과사용되는 부분 외에 해부학적 이상으로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낮은 평발이거나 이 아치가 높은 요족의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 길이의 차이, 발의 변형, 아래다리 근육의 구축 또는 약화로 양측의 비대칭이 나타나면 족저근막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 평균적으로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2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과도한 사용으로 질병이 생겼을 경우 무리한 운동과 불편한 신발 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습관 및 생활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체외 충격파나 수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진행되고 있고, 수술의 경우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더딜 경우 족저근막을 늘리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부분의 경우 신경 손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됩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치료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치료는 다수의 논문과 연구들로 발바닥 근막염에 침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일반 침치료와 함께 전기 자극을 함께 주는 전침치료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침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의 염증을 줄이면서 발바닥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한방요법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추나요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난다거나 골반이 틀어진 경우, 좌우 비대칭으로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지 쪽에 있는 피복근, 가자미근을 풀어주는 근막춘하로 근막 긴장을 완화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족부 보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족부 보조기는 발의 아치가 안 좋거나 평발이나 요족의 경우 보조기를 병행하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증상을 빨리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뾰족한 하이힐은 신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고 발 모양의 문제로 증상이 있다면 족부 보조기 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외에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주신다거나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의 경우 발바닥 족저근막을 직접 늘려주는 쪽으로 한다거나 테니스공, 골프공 등을 이용하여 발바닥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종아리 근육들, 비복근, 가자미근의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스트레칭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 양등 열린 한의원 윤동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